59세 이근호 씨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한 친구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단순한 농담에도 얼굴을 붉히고 누군가 의견을 다르게 말하면 언성을 높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이근호 씨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괜히 말을 보탰다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엔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 직장 회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도 감정을 쉽게 폭발하는 사람 때문에 어색해지는 순간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불필요한 양보를 하거나 오히려 감정적으로 맞서면서 더 큰 갈등을 만들곤 합니다. 저는 지혜를 전하는 오로라입니다. 오늘은 괜히 화를 내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상대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짚어보고 그들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는 사람들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예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이해하면 그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작은 일에도 과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별거 아닌 농담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가벼운 농담을 했을 뿐인데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본인은 심각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어렵고 작은 불씨에도 큰 불길을 내뿜듯이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습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도 네가 제대로 시간 알려줬어야지라며 상대방을 탓하는 식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응은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남을 탓하며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온순한 모습이지만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누군가 한마디만 거슬리면 표정이 변하고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순간적으로 들끓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항상 눈치를 보게 되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제 욕구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길 원하며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쉽게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격분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상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가족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행동하면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죠. 이들은 스스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할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며 그 불안을 화로 표출합니다. 이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존감을 보호하거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의 심리를 이해함으로써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분노를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예민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노 이면에는 숨겨진 심리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를 이해하면 그들의 화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자존감이 약하고 방어 기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화는 2차 감정입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분노의 근원에는 두려움, 열등감,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분노라는 형태로 표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면 마치 자신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두 번째 원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화를 내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화된 행동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화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상사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면 직원들이 즉시 말을 듣는다면 그는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이들은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를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욕구 컨트롤 프리크 텐던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마음대로 정하려 하거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직원이 이에 반발하면 그들은 마치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은 것처럼 느껴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감정적인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스트레스 임계점 스트레스 스레숄드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즉, 개인마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다르고 이 한계를 넘어서면 사소한 일에도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 압박을 크게 받는 사람이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가족이 화를 낼 이유가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화가 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감정을 표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이 이모셔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이 난 사람이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괜한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가족이 화낼 이유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 느낀 분노를 다른 대상에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화를 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에서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상대할 때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 건넨 말이 오히려 불을 붙이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정하세요 라는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진정해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이 말은 상대방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이미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 진정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고 오히려 화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겠어? 라고 강하게 나오는데 이때 야, 그냥 진정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오히려 내가 왜 진정을 해야 해? 라며 감정을 더 폭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진정해라는 말은 감정을 무시하는 표현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네가 그렇게 화가 날 만큼 이 상황이 힘든 거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흥분을 가라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상대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노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감정이 앞서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즉, 그 순간에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은 나한테 신경을 안 써. 라며 화를 낸다면 내가 지난주에 선물 사다 줬잖아. 그리고 어제도 전화했었고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서운한 것이지 논리적인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느꼈구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얻고 논쟁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세 번째, 침묵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상대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없이 자리를 뜨거나 상대의 분노를 완전히 무시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을 표현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더욱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직원에게 이게 뭐야? 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야? 라고 화를 냈을 때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는 더욱 화를 내며 대답은 없어? 라고 다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낄수록 분노는 더 커지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기회를 얻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맞불 작전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본인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부당하게 화를 낼 때는 감정적으로 맞서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결국 다툼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운전 중 누군가 창문을 열고 욕을 하며 화를 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같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더 감정이 격해지면서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처럼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분노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을 달래기 위해 무조건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화를 내면 상대가 양보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죠. 결국 화를 내는 습관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화를 내며 당신이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 라고 했을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매번 사과하면 상대방은 화를 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내 말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 입장도 설명해 볼게요.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는 흔히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 분노의 본질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몰라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하기.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휘둘리지 않기.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환기시키는 질문을 던지기. 화내는 사람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기. 이제부터는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배운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화내는 사람을 상대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지혜로운 대처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